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연애 8년, 결혼 6개월 차인 동갑 부부이고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올해 추석 전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골절되셨고 얼굴 쪽 타박상과 뇌출혈 등등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2차 수술까지 받으셨고 PTSD까지 있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재활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퇴원하려면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신다고 담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 추석 전에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라 추석 때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다 하고 미리 말씀드렸고 시부모님도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시부모님께서 섭섭해하진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혼자라도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라 했었지만 남편은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시댁에 가서 하하호호 할 수 없다며 그냥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인 추석 때 시댁에 내려가지 못했고 저는 2박 3일 동안 친정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이후 친동생과 교대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추석 당일 아침부터 남편에게 전화해서 추석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냐며 욕하시고 소리 지르셨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아버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화내시니 어이가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교통사고 이야기를 할 때 다 이해하신다며 안 와도 된다 하셔놓고 명절인데 오지 않고 심지어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화까지 내시는 시부모님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을 다 챙겨드렸고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었죠. 그래서 왜 나만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냐 하고 엄청 따지고 화를 냈었고 그 이후 남편이나 저나 서로 부모님 관련해서는 각자 챙기고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 부분도 꼭 서로를 통해서 하자고 했었고요. 일방적으로 연락 오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혼 후에도 유지되었고 생신이며 연락이며 각자 터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연애 때부터 남편을 전혀 터치 안 하시고 무조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톡하면 저한테 톡이며 전화며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어쩌다가 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남편에게 솔직히 내년 설에 시댁에 가기 싫다 하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남편은 자기만 다녀오던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생각이 좀 많아지더군요. 추석 당시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도 시댁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야 했을까요? 내년 설날에는 시댁을 꼭 가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의 얼굴조차 보기 싫습니다.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당시 저는 건너편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너무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수술하는 날 회사의 사정에서 월차를 쓰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후 안 오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추석이라고 시댁에 갔어야 했고 연락을 했어야 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입니다.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2달이 넘었네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번 주 화요일에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얘기하다 보니 내년 설날 얘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 제가 시댁에 방문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의구심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시부모님이 남편한테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님 또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병간호 중인 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친정 엄마에 대한 얘기가 아닌 추석인데 전화 한 통 안 하냐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수술한 지 이틀이 되던 날이었는데 친정 엄마 상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소변도 누워서 처리해야 했고 피주머니조차 빼지 못한 상태였었죠.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며 자책하고 우셨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그냥 죽었어야 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였기에 1분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이 나이 먹고 재롱도 떨어보고 재밌는 얘기, 우리 세자매가 어렸을 때 웃겼던 얘기 등등 계속 조잘조잘 떠들면서 친정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폰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많았고 제가 화장실에 갈 때 보게 되었던 거죠. 해서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신 걸 늦게 보게 되었고 전화를 드리기엔 시간이 저녁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전화 말고 톡을 남겼습니다. 대충 죄송하다. 친정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연락을 늦게 받다.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그 톡을 바로 읽으시더니 일십을 하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갔었는데 남편이 아버님께 저런 소리를 들었다며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회로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한다 해놓고 왜 저러시나.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친정 엄마를 두고 시댁을 챙겼어야 했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남편은 제가 간병하는 2박 3일 동안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놀았고 간혹 저한테 톡으로 장모님이 괜찮으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식사는 잘 하시는 등등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에도 남편과 싸웠었는데 이번 주에 또 싸우게 되었네요.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가 퇴원을 해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고 1년 뒤에는 골절된 뼈에 박아둔 철심을 빼는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 생신이나 명절이 겹친다면 저는 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만약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과는 살기가 싫네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셨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면회 얘기 또한 한 번도 안 하셨고요. 그냥 사고 당시에만 상태를 물어보시고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차피 면회 금지에다 병간호도 교대로 할 때마다 PCR 검사를 무조건 해야 했고 환자나 간호하는 분들을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기에 시부모님께 미리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내년 설에도 시댁에 안 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한 번 더 지켜보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추석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냥 결혼 생활을 정리할 겁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치고 수술까지 하셨는데 결혼 생활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병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다는 신랑이나 자기네 안 챙겼다고 화내는 시부모님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평생을 간다는 건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아빠도 제가 결혼하고 4개월째에 간경화 수술을 하셨는데 남편이 다 제쳐두고 3일 밤낮을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3일 뒤에 못 깨어나시고 떠나셨지만 지금은 결혼 28년 차인데 남편이 조금 미울 때도 있지만
그때 아빠한테 한 거 생각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를 떠나서 과연 믿을 만한 남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시부모 아들이 제일 나쁜 놈인데 애먼 며느리만 잡네요. 장모님 사고 핑계대며 본가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 탱자탱자 노는 게 더 좋아서 안 간 것 같은데 그걸 콕 집어서 따지세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더 신경 쓰이게 하는 마법은 어디서 배웠대요? 세 번째, 시부모님 둘 다 자기애성 인격장이나 소시오패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아들이 과연 정신이 멀쩡할까 싶네요. 보아하니 타고난 배려심이라던가 희생 정신이었고 역지사지가 잘 안 되는 성품이라 남편의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님이 혼자 참는 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을까 싶네요. 행여나 이러다가 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요? 네 번째, 추가 보니 시댁이랑은 연을 끊으셔야겠습니다. 집안이 글러먹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프시니 직접 사돈 병문안은 못 오시더라도 괜찮으시냐, 병원비에 보태라 하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건 경우 없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냥 며느리는 간두고 아내만 하세요. 절대 시댁 얘기 전달하지 말라 하시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아내도 간둬요. 더 끌고 가는 건 시간 낭비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명절날 대접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가 마인드들 너무 싫어요. 저도 명절 당일 항상 시가에 가다가 이번 추석에 한번 저희 집에 갔는데 섭섭하다고 돌아가며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얘기할 땐 쿨한 척 하더니 막상 진짜 안 올 줄 몰랐던 걸까요? 명절이 대체 뭐길래 큰 사고 앞에서도 이성이 마비되는지. 여섯 번째,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본 예절 인지상정은 있어야죠.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정신 없을 텐데 오지 않아도 된다며 먼저 전화했을 거고 사돈 안부 물어보며 몸에 좋다는 걸 이것저것 챙겨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미쳤냐고 당장 병원 가서 아내랑 장모님 챙기라고 할 거예요. 고로 그런 시부모한테 완성된 남자가 과연 시부모랑 다른 사람일까요? 뭐 심은데 뭐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